공감자의 아우레는 드문 희귀성과 형언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의나 표면적인 심리학적 해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우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신비주의자들이 정의한 생생한 형이상학적 외곽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미지에는 일부 유효성이 있지만 오히려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공명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우라는 잡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경험의 잔여물, 지속적인 욕망의 메아리, 그리고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채택한 페르소나로 가득합니다. 반면 공감자의 아우라는 투명한 용기와 같아서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숨겨진 무의식의 레알도 반사하는 열린 거울과 같습니다. 이 명료함은 선물이자 짐이 됩니다. 투명하고 수용적일 때 외부의 영향에 의해 침해되거나 더럽혀질 위험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에 대한 민감함이나 깊은 인식이 단순히 성격의 한 측면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우라는 종종 초기의 정서적 상처에 의해 형성됩니다. 많은 공감자들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투명한 경계를 지니고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인생의 도전, 특히 어린 시절의 어두운 부분은 이 유동성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불안정한 부모의 기분에 맞추는 법을 배우며 작은 변화의 에너지를 감지하여 생존하는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안전이란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는 것,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숨겨진 것을 감지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영혼은 밖으로 뻗어나가며 말하지 않은 것을 향해 위협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습관이 되고 결국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따라서 공감자의 아우라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영적 인식의 형태로 굳어진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생존 메커니즘은 강점의 원천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깊이를 인식하는 공감자는 자신의 민감함이 결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으로 향하는 관문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의 언어를 그 어떤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공감자의 아우라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아르키타이프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감정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깊은 내러티브를 밝히는 일이 깨달음을 얻은 공감자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환경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듯 느껴지며 때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가 정체성의 깊은 자아와 연결된 누군가의 특별한 공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라에 숨겨진 힘은 꿈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이 에너지는 종종 수정처럼 맑은 호수, 위험과 회복의 본질을 지닌 강 또는 잊혀진 기억들이 마치 고대의 물고기처럼 떠다니는 광활한 바다로 나타납니다. 꿈에 물이 나타나면 주목하세요. 공감자에게 물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진리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에 녹아드는 심리적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공감자가 된다는 것은 매일 이 유동적인 존재를 항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수영하는 자이자 바다처럼 동시에 관찰하고 관찰받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묘한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에서 인지되지 않는 것은 그림자, 미지정된 영혼의 측면이 됩니다. 공감자의 능력은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인데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격하고 그것의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재능은 대가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우라는 또한 그가 끌어들이는 것에 의해 상처받기 쉽습니다. 무거운 고통이나 분노를 지닌 사람 주위에 있은 후 피곤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흡수성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의 여정은 자신이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인식 없이 당신은 스펀지처럼 되어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집단의 고통까지 흡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면 영혼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에너지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자들이 고독 속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은 아우라가 재충전될 수 있는 내면의 성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은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 귀기를 기울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공감자가 고통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아르키타이프의 자석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개인들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들을 찾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짜놓은 듯 치유자가 상처받은 이를 만나고 거울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반사됩니다. 그러나 공감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근 각자가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고 자신의 개별화의 여정을 개척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안는 것은 그들의 성장 과정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광활하고 어두운 숲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들은 우뚝 서 있고 그 가지들은 마음의 복잡한 통로처럼 비틀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데 그곳은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거칠고 다룰 수 없는 측면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감자는 종종 이 숲의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길들을 잘 알고 있으며 차가운 바람과 그곳의 전형적 기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잃고 아파 보일 때 공감자는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이를 숲속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당신이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무기한으로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감자의 독특한 아우라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변화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공감자는 고통을 지혜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변환하는 알케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개별화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함이 되는 여정. 공감자의 아우라는 그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때 진정 강력해집니다. 개인들이 그 상처 내에 숨겨진 상처와 선물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또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은 열린 마음을 위한 보호의 칼 같습니다. 이 도구가 없으면 당신은 당신이 조명할 의도로 있는 에너지에 압도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공감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현대 사회가 무의식과 심각한 단절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존경받고 논리와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감정과 의미의 소외된 영역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가 바로 엠파스입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과 강함의 뒤에 깊은 인간적 연결과 진정한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엠파스의 독특한 아우라는 단순히 고통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숨겨진 아름다움, 언급되지 않은 꿈, 조용한 용기를 드러냅니다.
엠파스가 이 아름다움을 인식할 때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일깨우지만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엠파스에게 권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은 다른 이의 감정 폭풍 속에서도 전적으로 나 자신으로 남아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바라보는 용기,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공간을 만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권력은 미세할 수 있지만 그 힘은 방대합니다. 그것은 달의 조수가 미치는 영향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아우라를 마스터한 엠파스는 이 달을 구현하여 조용하고 빛나는 존재로서 단 한마디도 없이 집단 정신의 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터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면의 여행을 시작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판단하거나 숨기고 있는 자신을 직면해 보았나요? 엠파스의 민감성은 종종 인식되지 않은 고통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그림자와 자아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엠파스가 추격당하거나 공격당하는 장면을 꿈꾸면 그것은 종종 그들이 거부한 자신에 대한 각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안내하거나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꿈을 꾸면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사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순간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우라가 역동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공명하고 있습니까? 고요한 호수에 별이 비치는 것처럼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주변의 목소리들이 메아리 치는 듯한 혼란스러운 상태인가요? 당신의 아우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려움의 요새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존중받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갈되었다면 아니요 라고 주장하고 당신의 마음이 수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예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과 얽힘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과 함께 느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얽힘은 나는 당신 안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자는 치유를 촉진하지만 후자는 피로를 초래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에너지에서 자신의 오라를 정화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날카롭고 명확해지며 마치 왜곡 없이 깨끗하게 울리는 종처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맑음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끌리겠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이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엠파스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유지하며 진정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희귀한 엠파스 오라의 진정한 힘은 세상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충실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만 당신을 고갈시키지는 않습니다. 엠파스의 여정에는 신비로운 자석 같은 힘이 존재합니다. 이는 영혼을 세계에 말하지 못한 상처와 연결하는 중력입니다. 이 자석은 의도적이며 원형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엠파스는 그들의 정신 속에 치유자에 대한 고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원형은 집단의 어둠 속으로 여행하여 수월함에서가 아니라 고통의 불꽃으로 점화된 랜턴으로 그것을 밝히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치유자 원형은 다면적입니다. 그것은 빛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가 따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독특한 엠파틱 오라를 가진 개인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빛을 자유롭게 나누되 그 기원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그들의 불꽃을 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오라에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상징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징은 의식의 마음과 무의식의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지성과는 아니라 영혼과 소통합니다. 뱀을 보십시오. 뱀은 역사적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상징입니다. 엠파스에게 뱀은 그들이 주변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변형되어야 하고 묻히지 않아야 할 에너지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독성을 전이하지 않고 짊어지게 되면 그것은 당신에게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천천히 당신의 정체성을 침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오래된 피부를 벗겨내듯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해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당신의 재생의 원천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문명들이 이러한 변형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감정을 흡수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아닌 집단 무의식에 관계된 원형적 힘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접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의 보편적 원형, 즉 인간의 완전함을 향한 갈망의 그림자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유된 모든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감정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이러한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해안선을 시야에 두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무의식을 광대한 바다에 비유하며 우리 각자가 그 깊이에서 떠오르는 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섬들 사이의 파도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감자는 그것들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들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흐름과 폭풍이 일기 전의 조류 변화를 감지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인식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가 발화되기 전에도 배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웃음으로 가득한 환경에서도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의 떨림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통찰을 의존하면서도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인간 경험을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공감자에게 진정한 힘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필드의 영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깊은 내적 작업, 즉 개별화의 심오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거부했던 자신의 측면에 맞서기 전에는 자신의 오라의 힘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공감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억누른 분노, 감추고 있는 질투, 잠재워둔 슬픔을 말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림자들을 통합하고 그것들이 당신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밝혀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때에야 당신의 오라는 전장이 아닌 조화로운 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극히 희귀한 감정적 민감성을 지닌 한 개인이 나눈 꿈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 꿈에서 그들은 웅장한 대성당 안에 있었고 성당의 창문들은 생생한 빛을 발하며 침묵은 무겁고도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의 급류가 문을 통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익사할까 두려워하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성당 저편에서 한 목소리가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숨을 쉬어. 너는 가라앉고 있지 않아. 너는 다른 요소를 흡입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깨어나고 나서 그들은 이 꿈이 그들의 민감함이 억압받도록 고안되지 않았음을 전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물속과 육지에서 모두 번영할 수 있는 생명체처럼 적응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입자의 아우라에 숨겨진 힘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영역과 무의식적인 영역 모두에 적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패턴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자주 존재하는 구절 사이에 침묵과 간격을 듣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을 통해 기르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자는 파도와 경쟁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 파도가 자신들의 이해를 안내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항복은 약함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윤기 언급한 모든 의식적 및 무의식적 과정을 포함하는 깊은 마음의 핵입니다. 자아는 나침반처럼 작용하여 자아가 떠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조차도 당신을 안내합니다. 이 독특한 아우라가 신비롭고 동시에 본질적으로 인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이 신비로운 것은 로직이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은 감정적 상처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온 연결에 영원한 욕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이입자는 거절의 쓰라림이나 오해당하는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을 낳습니다. 그들은 깊게 느끼지만 종종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단지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빛으로 변환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만나지 않고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의 핵심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제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희귀한 감정이입자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타인의 그림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타인의 투사물, 즉 그들의 무의식의 조각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은 우리가 스스로 직면할 수 없는 것을 외부로 표출한다고 믿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들의 반사적인 아우라로 인해 종종 이러한 투사가 드러나는 캔버스가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짊어질 것이 아닌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심리적 경계를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타인과의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시작하고 끝나는 곳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아우라를 신성한 성소로 시각화해 보세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더러운 신발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며 그들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바닥에 흩어놓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성소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와 어떤 조건 하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내면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실로 거절하고 싶을 때 동의할 때마다 당신의 성소에 혼란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의 성소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성소는 빛을 발합니다. 이 빛은 본래 소속되지 않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공감 능력자에게는 숨겨진 힘의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키타입과의 연결입니다. 아키타입은 어머니, 아버지, 영웅, 속임수꾼과 같은 심리의 보편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이들은 종종 이러한 아키타입이 꿈, 상징 또는 특정 직관적 계시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 낯선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이 아닌 그들의 표정 뒤에 있는 전체 이야기를 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이 아키타입적 비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내면의 신화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이 신화는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신화적 서사를 종종 무의식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여정에서 갇혀 있는 곳, 즉 영웅이 아직 용과 맞서지 않은 곳과 내면의 어린이가 사랑을 갈망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입하고 구하고 치유하려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공감의 형태는 구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목격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감자의 진정한 힘은 상대방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 행위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으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룰 수 있다면 당신의 아우라는 subdued fire로 변하게 됩니다. 소모하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발산하고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밝은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왜 제가 자주 꿈, 상징,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이고 공감자는 영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속삭임을 듣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잡음으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공감자는 이러한 속삭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만남, 모든 침묵, 그리고 갑작스러운 직관의 물결 속에서 그것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때때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깊은 삶의 의미로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마지막으로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정적을 듣는 것이죠. 침묵은 공감자에게 약과 같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아우라는 조정되어 하루 동안 축적된 정신적 잔여물을 벗어버립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떤 감정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소모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한계를 넘었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을 통해 당신은 다시 자신의 힘을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문 공감자 아우라에 숨겨진 힘은 느끼는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능력에도 있습니다. 한번 당신의 민감함을 관리하는 능력을 익히게 되면 그 에너지는 창작 행위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 말, 치유 또는 누군가와 함께 완전히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창조의 한 형태입니다. 편견이나 의제 없이 완전히 몰입하여 그곳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플러리시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기릅니다. 이것이 많은 공감자들이 예술가, 상담사 또는 비전가로서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연결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전환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공감자의 아우라는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와 같습니다. 집단 무의식에서 울려 퍼지는 각 음표는 그것을 통해 진동하며 자비, 두려움, 사랑, 그리고 그리움을 메아리칩니다. 이러한 공명은 우연이 아니며 표현되고 싶어하는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진동에 무관심하며 외면적 모습의 피상적인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자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능력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공감자는 세상의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화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시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얽매이지 않고 목격할 수 있다면 그 불화를 자신 안에서 조화로운 공명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인생이 거대한 교향곡처럼 각 영혼이 독특한 멜로디를 더하는 악기로 작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감자는 종종 팽팽하게 조율된 바이올린 줄처럼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나오는 미세한 진동에도 반응합니다. 이는 공감자가 종종 피로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해결되지 않은 화음과도 공명합니다. 공감자의 아우라에 숨어있는 힘은 그들이 자신의 악기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귀에 닿는 모든 소리를 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민감성을 식별 능력으로 연마할 수 있으며 음표가 당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감자들이 마치 우주 전체의 감정적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자주 관찰합니다. 이는 치유자 원 아르케타이프의 그림자 측면을 반영하여 연금술사가 아닌 순교자로 변모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공감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함으로써가 아니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치유를 촉진합니다. 양초의 불꽃이 다른 심지를 점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심지가 타오르지만 원래의 빛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아우라를 활용해야 하는 방식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즉, 흡수하는 스펀지처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명료함을 불어넣는 불처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에너지 필드에는 깊이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아르케타입스에 대해 언급했지만 자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듯이 자아는 정신의 조직 원칙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공감 가는 사람은 가장 정제된 상태에서 자아의 빛이 비출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이 빛은 자아나 개인의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연결하는 더 깊은 원천에서 나옵니다. 공감 가는 사람이 이 원천과 일치할 때 그들의 단순한 존재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본질만으로도 많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존재를 그들이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조용한 초대장으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자아가 이 과정을 자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검증을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통찰력에 대한 찬사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영역의 현실에 단단히 서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과민하거나 감정이 지나치게 폭발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당신의 명료함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민감함은 약점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지혜의 기본 본질입니다.
민감함은 인생의 흐름을 깊이 느끼고 외적인 장식 너머의 진정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공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쫓기거나 갇히거나 군중이나 파도에 압도당하는 꿈을 꾸는 것을 보셨나요? 이러한 꿈은 그들의 개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침범하는 세상에서 경계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싸움을 상징합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그 꿈을 소통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내적인 피난처를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후퇴하고 숨을 쉬고 이 감정이 정말로 나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 있는 질문이며 이를 제기할 때 당신이 지고 있는 부담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정체성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다 보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 이미지가 전혀 없는 모든 사람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아집니다. 이는 고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독은 고립과 동일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행동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 열망, 꿈과 다시 연결됩니다. 고독이 없다면 공감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더 많이 살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는 적게 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감정이입자가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아우라가 단순히 반사적인 것에서 창조적으로 생성적인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도 공간의 명확함, 평온함 그리고 힘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정렬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주변의 혼란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내면의 진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정이입자의 아우라의 비밀스러운 알케미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치유를 촉진합니다. 이제 이 여정에서 그림자의 중요성을 탐구해 봅시다. 융심리학에서는 그림자가 우리가 내면에서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이입자는 그림자 속에 종종 분노, 원한 혹은 경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감정이입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두려워하여 항상 사랑과 친절을 엠버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요소들을 통합하지 않으면 감정이입자는 과도하게 확장되어 피로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을 환영해야 하고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연민은 진정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가장한 자기 희생으로 변질됩니다. 드문 감정이입자는 자기 정직함의 매 순간마다 강화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은 이기심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의 원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불을 기르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함을 주고 불씨를 돌보지 않으면 당신의 빛은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의 불을 보호하고 보살피면 그것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밝게 타오를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또한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나의 힘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내 상처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당신이 주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한 곳에서 존재감을 제공하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며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상처에서 주면 당신은 소모되거나 원망스럽거나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미세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채널이 되는 것과 용기가 되는 것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채널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용기가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압박에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공감자의 오라는 각 아르체티팔 에너지를 통하는 관람 역할을 하며 각성을 경험할 때 항상 같은 종류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는 타인의 숨겨진 슬픔을 깨닫게 해주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다른 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는 상징적 어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신의 본래 능력입니다. 무의식은 이미지, 감정, 그리고 동시성을 통해 소통합니다. 공감자의 역할은 이러한 메시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치유자의 역할을 맡고 싶어지는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자는 그들이 더 큰 힘을 위한 그저 한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미지를 깊이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을 위한 지혜의 샘으로 채널링하는 사람입니다. 공감자는 종종 이 여정을 지나며 그들의 오라는 그들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마주한 모든 그림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고통과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자신도 그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의 치유 과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소홀히 하면 상처가 골마들 수 있고 그러면 자신의 선물이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을 반영하지 않는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신 당신의 오라, 색상, 형태,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드러냅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당신의 오라가 맑고 빛나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이의 감정의 잔여물로 흐리나요? 강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풀어지고 흩어져 있나요? 이 거울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 장애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열려있고 어디가 새어나가고 어디에 보살핌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라를 돌보는 것은 신성한 의무의 행위입니다.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에너지는 갱신, 정화, 그리고 목적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고독, 저널쓰기, 창의적 활동, 그리고 의식적인 호흡과 같은 실천은 심령 건강을 위한 필수 도구이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그들을 잃게 되면 공감자는 타인의 감정 잔재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무게로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공감자의 아우라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식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정신과 보편적 서사를 모두 포괄하는 비전을 허용합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당신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등대가 됩니다. 감정이 존중받고 진리가 수용되는 곳이라는 말없는 안도감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드문 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공감자의 존재는 혁명을 의미합니다.
공감자의 숨겨진 힘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러한 존재가 변화의 경계에 접근할 때의 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공감자는 여정의 한 시점에서 그들의 민감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깊이 있는 삶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공감자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무의식과 연결될 때만 시작됩니다. 아우라는 한때 섬세하고 반응적이었지만 이제 명확성과 목적의 영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개별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심리의 측면, 즉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며 자신의 전체성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독특한 공감자 아우라는 이러한 변형의 불 속에서 형성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공감자는 마치 방황하는 유목민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의 흐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의 안개 속을 항해하는 것처럼 삶을 경험하며 자신의 감정을 주변의 것들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감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 경험을 넘어 나는 누구인가? 내게 진정한 것은 무엇이며 단지 내 안을 흐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두렵기도 하고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거짓 자아를 제거하고 배경에서 기다려온 더 깊은 자아를 드러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깨달음을 기존의 삶을 수면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것에 비유한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흐름에 휘말려 왔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그들은 바다 바닥에 단단히 서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강한 입장에서 파도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감정의 입자가 자신의 오라를 안정시키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굴복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당신의 오라는 독특한 힘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지만 방해하기는 어려운 존재감입니다. 이 힘은 강력하거나 경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의 회복력과 비슷합니다.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양육적입니다. 이런 존재감을 몸소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근처에서 고요함을 느끼고 마치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오히려 그들을 더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맑은 거울이 되고 그 투명성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드문 감정의 입자는 또한 시간과 신비로운 연결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감정의 입자는 타인의 과거 트라우마를 느끼거나 심지어 미묘한 방식으로 미래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라가 선형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심리의 더 깊은 리듬과 상호작용하는 장으로 존재하며 이는 직접적인 경로보다는 사이클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풍에 압도당할 때 당신은 그들의 현재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경험의 잔재에도 접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누군가의 미래에 나타날 준비가 된 원형 모티프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잠재의식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는 깊은 직관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지식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을 그들이 말하기 전에 느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해 보이는 공간에서 불안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감정이입자의 레이더가 작동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는 일종의 지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시험에서 인식되거나 사회적으로 찬양받는 유형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지성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능을 키우려면 내면의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깊은 의미가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광활한 산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잔잔하고 투명한 호수입니다. 돌이 던져지면 물 표면에 잔물결이 퍼집니다. 만약 물이 탁하다면 잔물결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는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이 맑다면 모든 움직임과 미세한 잔물결을 따라가며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의 오라는 이 호수와 비슷합니다. 타인의 미해결된 감정에 의해 흐려지면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맑을 때는 심오한 통찰력과 조용한 힘을 지닌 반사적인 표면 역할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계속해서 이 맑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호수에 돌을 던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폭풍 그림자, 혼란을 가져올 것이지만 당신은 이러한 폭풍을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잔물결을 경험하면서도 깊이를 왜곡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회복력의 본질입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자신 안에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관행에는 알케미의 요소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의 오라가 완전히 인식되면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분노나 두려움에 휩싸여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억제하여 그 강도를 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학대를 견디거나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오는 부정성을 증폭시키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응적인 표면이 되는 것과 에너지가 변화하고 가라앉을 수 있는 넓은 용기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당신이 모든 격렬한 힘에 노출될 자유를 준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한계 없는 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판단력을 개발해야 하며 언제 개입하고 언제 물러날지를 이해해야 하고 언제 들어주고 언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감자조차도 회복할 기회 없이 주기만 하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라는 정원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방치하거나 휴식을 주지 않거나 뿌리를 놓으리듯 하지 않으면 결국 황량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물의 근본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참여한 공감자는 그 무엇과도 깊이 신성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들이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는 어떤 통제를 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진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합니다. 방해물과 외면으로 가득한 풍경에서 드문 공감자의 오라는 안개 속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대상을 추구하거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빛을 방출하며 자신의 여정을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심리의 깊이를 탐구하면서 저는 드문 공감자 오라가 종종 개별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영혼을 뜻한다는 것을 관찰해왔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간과하고 싶었던 자신을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에 당신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신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온전함을 이루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온전할 때 당신의 오라는 외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힘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진정성에서 오는 따뜻함을 방출합니다. 이 생각을 고려해 보세요. 공감자의 비밀스러운 힘은 단지 모든 것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습니다. 고통을 통찰력으로, 외침을 명확함으로, 고립을 의미 있는 연결로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탐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큰 자기 인식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오라를 향상시키고 그것을 섬세한 실에서 빛나는 에너지의 필드로 진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변의 어둠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고 민감성을 창의성, 치유, 진실의 도구로 활용할 것입니까?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고유한 오라를 완전히 구현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인 정신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은 세상의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은 취약성이 아닌 안내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진정성의 잔잔한 빛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